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 여시나 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시장 상승이 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흔들리는 시장이 아니냐는 그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죠. 결국은 저번에 어제 상담 드린 대로 현대 엔지니어링 회계 부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건설업종이 대반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9% 정도, 19포인트 정도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빠진 건 빠진 거고,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주말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시장을 통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주가가 13만 원이 무너진과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10만 원 무너진다, 8만 원 간다, 7만 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여지없이 결국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본래의 주가 가치에 수렴하는 상승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하면 그렇게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들 그리고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 121선 이탈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 제가 봤을 적에는 8월 초까지는 이런 변동성 시장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신규 종목들보다는 보유 종목들 위주로 어떤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단기성 매매보다는 어떤 그런 흔들리지 않고 좋은 종목들 우직하게 어떤 홀딩하시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이번 장의 키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한번 쏟아내시는 것도 좋은 그런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좀 지치는 그런 저녁이지만 최대한 에너지를 쏟아서 많은 종목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는 시장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7678번님, 아모텍 18,900원에 비중 30%. 아모텍 같은 경우는 오늘 13.67%의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재료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재료가 없이 음봉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현재가 17,050원이고요. 무선 충전기 관련된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시장 쪽에서도 무선 충전기 기술이 도입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0,000원대부터 25,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좀 가격 조정을 맞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9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어제 36만 주, 그제 50만 주인데 오늘 96만 주 이상 터진 걸 보면 내일 다음 주 같은 경우도 하방이 좀 연속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16,000원이 지지되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16,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전략 다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4420번님, 코나이 39,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코나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7월 20일경에 상승의 연속성이 있었는데 이 종목 거래량이 좀 안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한 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음봉 마감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수급 상황을 보니까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일단 39,000원대시면 최근에 매수하신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장대 어느 정도 음봉 캔들이 너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들 어느 정도 1차적인 고점적인 부분에는 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5일선 39,500원대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관점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734번님 DMS 5,380원의 비중 2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결국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다 영업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했던 기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81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온 상황이고 부채 비율 동안 굉장히 높는 상황이고 당기순이익 쪽으로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도 적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 실적을 그나마 놓고 보면 2015년도 1분기에는 20억 정도 영업 흑자를 낸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재료를 찾아보면 결국은 DMS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관련돼서 113억 정도의 중국 업체에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이런 호재를 머금고 주가가 2,500원대부터 7,1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전형적으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차트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4,500원대 쌍바닥을 만든 후에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4,500원 보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정고점인 5,400원 맥점으로 잡아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8989번님 현대 IBT 8,3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IBT도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런 상승에 힘입어서 어떤 그런 비타민 관련된 이슈로 상승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전고점 9,950원대에 대한 어떤 그런 전고점에 대한 산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고점을 경신했던 가격권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일부 터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9,000원이 돌파할 때 이 종목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8,500원대가 좀, 상승이 좀 나와줬지만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 조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일선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적인 측면들, 아직까지는 터져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관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 이 종목이 9,000원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9,000원대를 한번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 체크하신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008번님 SK네트워크스 7,500원에 비중 30%. 현재가 7,02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상담을 좀 해드렸었는데 아마 그 국내 시내면세점 선정 이탈된 이때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7월 10일이니까 그때 종가가 8,200원인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분기 실적이 증가되지 않는 한은 그 시내면세점 입찰하기 전 가격인 7,500원 가격으로 기소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죠. 그리고 차트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시면 방향성을 상방으로 틀건 하방으로 틀면 방향성을 잡아버리면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더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SK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지금 부진하다는 전망에 결국은 전에 지지라인이었던 7,500원도 강하게 이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좀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방으로 6,500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좀 어쩔 수 없이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8392번님 제주반도체 1,55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제주반도체도 좀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우리 종목특급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 자, 역시나 제주반도체 윗꼬리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던 그런 과거의 학습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가의 방향성, 그러니까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61선 반드시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면 61선을 지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급락이 나온 날 14% 정도 급락이 나오게 된 날 어느 정도 일부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단발성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가 지금 1,550원대시니까는 지금 어느 정도 물리신 그런 상황입니다. 한 20% 넘게 일단은 물리신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1선 이탈되지 않고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재차 어떤 그런 상승의 구도를 가지고 움직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겠지만은 일단 이
61선에 이탈된 어떤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조금은 어떤 그런 추가적인 방향성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밴드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밴드 21선이 지금 8,100원대입니다. 8,100원대지만 이 가격 라인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좀 돌파를 좀 할 것 같습니다. 해서 9,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LG 생활건강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매입 단가요. 네. 13만 5천 원이고요. 네. 10%. 10%요? 예, 예. 굉장히 좋은 종목을 정말 적정한 가격에 제때 사셨네요. 네. 예, 일단은 수익 구간인 거 축하드리겠고요. 예, 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그리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챙겨주는 회사인 것 같고요.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실적이 기대가 된 상황인데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좀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오늘 7.6% 정도 시간에서 급등을 해서 80만 6천 원, 80만 8천 원 이때 종가상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결국은 급등한 이유를 찾아보면 실적이죠. 상한가, 하한가가 15%에서 30%로 변경돼서 가장 수혜를 볼 섹터는 누가 뭐래도 실적이 우량한 기업입니다. 네. LG생활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38% 정도 증가됐다고 해서 지금 장외 장마감 후에 공시를 좀 했는데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80만 원대까지 바짝 붙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분명히 80만 원 위에서 80만 원 근처에서 시작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고점인 90만 원까지도 한 1개월 가져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가요. 네네. 그러니까 73만 원이면 80만 원이라고 하면 10% 정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수익률 맥스로 잡아드리기 한 맥점 89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예. 89만 원 정도 오면 수익 구간이 한 25% 정도 되겠네요. 23%, 4%, 5%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8만 9천 원대부터 9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쫙쫙쫙 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네. 예, 타겟 잡아갖고 좀 매도하세요. 네. 그러면은 한 개월수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개월 내에 충분히 도달할 것 같고요. 빠르면 2, 3주 내에도 90만 원 터치 가능하니까요. 네. 월요일 날 갭으로 떠서 시작에 대해서 80만 원대 다 던지지 마시고요. 예예. 지금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2,000개 기업 중에 실적 잘 나온 기업 몇 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급 몰릴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예예. 80만 원대 던지기에 10% 먹고 나가기엔 아까운 종목이니까요. 네네. 예, 1차적인 목표가 89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89만 원대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유한타증권이요. 유한타증권이요? 네, 7,620원에. 7,620원에 25%요? 네, 예.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네, 예. 역시나 증권주도 지수에 따라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지수도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증권주들이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수가 이번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박스권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성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증권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박스권 과정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돌파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타증권 지금 일단 7,600원대시니까는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매수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고점에 매수하신 경향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5,0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추가 매수 관점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구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홀딩 관점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비중 25%니까 한 10% 정도만 5,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수가 지금 하락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박스권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 나올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체크해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예, 예. 신택이란, 기업 분할하잖아요. 아, 죄송한데 저희가 종목이 한 종목밖에 상담이 좀 안 돼갖고요. 예, 예. 예,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프리카 TV. 네. 오늘 종가에 샀어요. 오늘 종가요? 네. 39,500원에. 아니. 오늘 35,500원인가? 오늘 39,500원인데. 35,500원인가 샀는데요. 35,500원에 비중 20%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39,550원이니까 그럼 그 가격에 샀어요. 예, 그러세요? 네.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요. 네. 전형적으로 좀 쌍봉 구간이잖아요. 네. 쌍봉 구간인데 원래 다른 종목 같았으면 쌍봉 구간에 진입해가지고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니까 저는 조금 매도 사인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네. 조금 아쉬운 상황에 사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근데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굉장히 실적이 좋고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네. 판단하기에는 쌍봉을 뚫고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쌍봉이라 한들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쌍봉 때 거래량이 동반돼가지고 기관과 외인의 매물이 나오는데 외인이 7만 주밖에 매도를 안 했죠. 기관은 오히려 좀 매수를 했고요. 결국은 1인 TV 시청 그리고 1인 방송 VJ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같은 채널들도 결국은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3억, 그리고 14년도에 56억, 그리고 1분기에는 작년에 4억 정도 나왔는데 벌써 1분기에 20억 정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좀 위험한 게 종목이란 게 항상 호재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재와 악재가 항상 주식시장에는 공존을 하고요. 그리고 종목에도 공존을 하는 상황인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결국은 1인 VJ, 1인 방송국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쪽에서도 진출을 한 상황이죠. 이미 다음 쪽에서도 진출을 한 상황이다 보니 점차적으로 향후에는 좀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정고점이 돌파해서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1차적인 목표가로 44,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네. 44,000원 오면 한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너무 길게 가져가시지는 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에버다임 예.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5%고 예. 1,600원에 매수했습니다. 1,600원에요. 예, 적절한 가격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현대 에버그린에서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대 그린푸드에서 그린푸드에서 나왔었죠?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이게 환율에 따라서 이게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수혜를 보는 특수 차량 그래서 예.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도 좀 조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 기업에 대한 외인하-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도 또 들어오고 해서 예. 어떤 얼마까지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주가의 방향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네. 어떤 그런
최근에 상승률에 맞게 어느 정도 5일선을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주가의 상승률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최대주 매각 이슈로 인해서 한번 11,000원대까지 한번 12,000원 부근까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봤을 적에 이 종목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좀 양호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용과 재료들이 순차적으로 맞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중기적으로 좀 봤을 때도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일단 계속적인 신고가 패턴입니다. 좀 신고가 예.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 터지는 때까지 그리고 5일선과 10일선 그 가격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11,000원대 있죠. 11,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인 홀딩 관점 그 이상권역에서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한번 수익 실현하시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수익 실현을 하라. 그렇죠.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5월 달에 7,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매집의 어떤 일종의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예. 이런 거래량적인 측면들이 이후에 터진 어떤 그런 이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거래량 터진 이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밴드 한 1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거래량 터질 때까지는 한번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179번님, 제일모직 19만 5천원에 비중 20%. 현재가 16만 9,500원이고요. 결국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찬성으로 인해서 한 3.3% 정도 차이가 났죠.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결국은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 우선 매수 청구권 가격이 16만 9천원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5만 9,700원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근처까지는 항상 갈 거니까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15만 6천원 선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지금 16만 9천원인데 이 종목도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하방으로 16만원, 15만 7천원 이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692번님, 메타바이오메드 7,1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메타바이오메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9,00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느 정도 상승함이 있어서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역시나 이제 61선 계속적으로, 주가의 방향성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가고 있죠. 어느 정도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 61선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매수가가 딱 7,100원대십니다.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가, 부근 좀 들어오신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 메타바이오메드가 지금 3파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에, 어느 정도 3파 상승, 1차 상승 때가 6,000원대, 2차 상승 때가 8,000원대, 직전 고점이 9,000원대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3차 파동까지 나온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메타바이오메드가 주가의 그 방향성이 4차 파동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6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3%로 종가 윗골이 마감한 모습. 글쎄요, 저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주봉이라든지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일단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홀딩 해보시는 관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금방이시기 때문에 너무 긴 호흡에서 보지 마시고 일단은 7,600원에서 7,800원 정도 한번 상승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한번 짧게 치고 빠지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639번님, 솔본 7,150원에 비중 50%. 솔본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을 많이 했네요. 9.9% 정도 급등해서 1,100원에 끝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25% 정도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9.9%의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의 강한 상승,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9.9%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24.59%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재료적인 부분 찾아보니까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한 재료가 솔봉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울한 실적 대비해서 좀 좋은 종목들,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을 찾아보자, 이런 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매입 단가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이 89,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 거래량이 1,200만 주 정도 터졌는데, 만일 다음 주에 이 종목이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2,000만 주 이상 터진다고 하면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량이 애매하게 800, 900, 1000 요 사이다. 그러면 반절 정도는 꼭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8번님, 파트론 8,500원에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론, 지난번에 한번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전저점 부분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재차 상승하는 그런 가격권에 좀 들어왔죠. 자, 일단은 2014년도 11월 달 정도, 10월 달 정도에 7,600원대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15,000원대까지 거의 한 1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들. 자, 이번에도 전저점 7,610원대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게 되면서 오늘 종가 8,360원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61선을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61선 어느 정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모습,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런 차트의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61선 우하향되는 그런 패턴들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에너지 응집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제가 이 파트론 매수하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종목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인 무대포 홀딩 가자. 자, 근데 일단 매수가가 지금 8,500원대십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이제 10,000원대 이상권역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홀딩 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홀딩 가점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어느 정도 그렇게 높으시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일단은 이 종목 8,700원대 다시 한번 8,700원대 한번 9,000원대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매도 관점 보셔갖고 조금 더 지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삼성물산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69,000원에 40%예요. 주총은 참석하셨나요? 예? 주주총회는 참석하셨나요? 안 했어요. 7월 16일 이전에 매수하셨었죠? 7월 16일 이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7월 17일 날 고가가 예. 71,800원이 설정됐는데 왜 매도를 안 하시고 버티신 거예요? 뭔가 합병을 하면은 더 올라갈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합병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가 주가를 던져야 되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셨어야 되긴 해요. 예. 엘리어 쪽에서 제시한 삼성물산의 적정 주가 10만 원까지 갈 거라는 기대를 안고 있던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실망을 준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제가 아까 제일모직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삼성물산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59,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이탈된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 측에서도 제일모직 관련된 건 자사주 4,4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하는 상황인데, 삼성물산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요, 69,000원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합병된 이후에 주가가 69,000원 이상에 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적으로는 69,000원 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외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기관이 받아준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기관도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하방으로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합병 다음 달 10일인가 되죠. 근데 그때 전까지는 이 종목은 59,000원대, 그러니까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대에서 항상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삼성물산이 우리나라 건설 업종 중에서는 괜찮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기에도 아깝고 안 버리기에도 아까운 애매한 상황에 지금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사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투자하시겠다 생각하시면 홀딩 가시고요. 아, 나는 못 참는다. 그러면 뭐 기술적 반등으로 나온다 치더라도 한 62,000원이 맥스니까 그때 정도에 좀 62,000원이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면 뭐 합병 전에 맥스로 나와봐야 62,000원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3개월 정도 가져가시던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택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일 돼야 합병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합병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현저히 낮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시고 한 3개월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시고 예. 나는 뭐 한 달 나는 뭐 이런 거 싫다. 정신 사나워서 싫다. 그냥 바로바로 정리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조만간 기술적 반등 나와갖고 62,000원 오면 62,000원대에 좀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리젠이요. 리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020원에요. 40%입니다. 3,020원에 40%요? 예.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었죠? 예. 굉장히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을 했다가 주식 양수조 계약 체결이 뭐 취소가 돼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좀 지정이 됐고요, 그죠? 예. 그 중국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있었고, 유중몰발이 또 있었어요, 유중몰발. 예. 자,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지금 고가 대비 반토막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6월 달에 주가가 지금 8,02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3,000원입니다. 어느 정도 반토막 가격이 난 상황인데, 최근에 매수하신 그런 상황이시죠? 예. 그럼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그러면, 이 종목이 일단은, 회사 자체는 뭐 크게 뭐 어느 정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은 제가 이런 주가가 지금 갑자기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7월 10일 날 주가의 방향성이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어요. 26% 정도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어느 정도 터졌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는 어느 정도 단기성 수급이, 어느 정도 단기성 그런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역시나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상승폭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3,500원 정도, 3,600원 정도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도 뭐 어느 정도 좋은 내용의 회사에 관련된, 좋은 이슈가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워낙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치고 빠지시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맞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예. 자, 해서 일단 매수가 3,020원대시니까는 일단은 한 3,500원, 3,6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 오시면은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국항공우주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77,400원에 20%요. 아우, 일단 수익 구간이시네요. 예. 예,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5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65,000원, 7만원대였어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꾸준히 가져가시라고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틀에서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은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영업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차트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더라도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2분기 굉장한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음 주 27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죠. 예, 27일 날 한다고 그랬어요. 예, 27일 날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나 월봉상으로 보나 일봉상으로 보나 신고가예요, 신고가.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예. 최근 들어가지고 외인은 계속 매도 그 물량을 기관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기간이 많이 팔았잖아요. 6만 주 팔았어요, 6만 주. 6만 주요? 예.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였으니까 예, 예. 많이 판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예. 거래량이 평상시 뭐 30만 주, 20만 주 이런 데서 6만 주 팔았으면 많이 판 건데 예. 뭐 100만 주니까 많이 판 건 아니고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그 외인 지분이 5월 중순만 해도 16.56%였는데 현재 외인이 14.33%로 2.5% 정도 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되냐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27일 있죠. 예, 예. 그때가 딱 맥점일 것 같아요. 그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윈스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한과 동시에 20% 이상 급등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이 지금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27일 날 한국항공우주가 실적 발표했을 때 뭐 5% 10% 된다고 그래고 겁먹지 마시고 마이너스만 안 된다.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만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예. 종가상으로 10% 20% 정도 끝났다고 하면 그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그날 저한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2차적으로 얼마까지 갈지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날 잊지 말고 전화를 한번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신가요? 에스텍, 아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에스텍 파마, 에스텍 파마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에 제가 3만원입니다. 20%에 3만원. 3만 원이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이게 오늘 들어갔는데, 이게 예? 추세적으로 좀 타고 갈 건지, 이렇게, 아, 추세적으로 타고 갈 건지요? 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재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의 연속성을 갖고,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죠? 41,950원대까지 일단 급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이때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대가 돌파할 때 그동안 이 에스텍 파마가 최다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역대 최다 거래량.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4만 원대에서 물량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주가가 3만 원대 오늘 3만 원대 한번 돌파를 했죠. 한 9% 정도 돌파를 하는 모습들. 자, 오늘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들 어느 정도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 매수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좀 주봉을 보시면은 일단 오늘 그러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일단 양봉 캔들 도지형으로 좀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다음 주 초반 정도에도 일단은 좀 좋은 주가의 흐름, 방향성 조금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분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지하는 그런 24,000원대, 26,000원대, 26,350원대 계속적으로 전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전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더 높여야지 고점을 맞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저항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전고점이 되겠죠. 33,500원대 전고점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시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 초반 이후에 주 후반으로 들어갈수록은 조금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33,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쯤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TV 끄고 전화로 좀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두산 인프라코어. 네. 여보세요? 예,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입 단가가 11,700원. 비중은요? 매입 단가가 11,700원. 비중은 50%. 50%요? 네. 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주가가 3만 원이었던 게 현재가 7,600원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15년도에 주가가 13,5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7,500원까지 전저점 9,000원 선을 가파르게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재료들과 묶여가지고 호재를 받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중국과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엔화적인 부분에 묶여가지고 악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인 기계업종 중에 뽑히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도 뭐 밥캡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으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주가라는 게 하방으로 상방으로 틀어버리면 강하게 움직이는 탄성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강하게 아래로 지금 꽂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저점 다 이탈된 상황이고요. 그나마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그나마 저점인 7,300원대가 있는데 이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동반됐기 때문에 7,3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현재가 7,590원인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방으로 한 500원 정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7,000원 선, 7,200원 선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그때 뭐 물 타셔가지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200원. 네네. 그 빠져 나와야 하겠구만요. 그러니까 손절 타이밍이 놓쳤죠. 정확히 말씀드렸고 손절 타이밍이 이미 놓친 상황인데 뭐 지속적으로 뭐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200원대 이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물 탈 수 있나 안 탈 수 있나 뭐 분별해 드릴 테니까 뭐 7,200원 선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신 다음에 물 타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홈테크요. 한솔홈테크요? 네, 2,200원에 2,200원에 30%요. 30%요? 네, 매수를 언제쯤 하시게 된 거죠? 한참 됐어요. 몇 달, 봄에 했어요. 4월달인가? 3월달인가? 4월 달에 하신 거죠? 네. 거의 최고가 4월 달. 하셨어요, 그죠? 네? 거의 최고가 부근에 하셨어요? 네, 9쯤에서 샀어요.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네. 1,500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1,900원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건자재 업종들, 동반 묶여갖고 테마적인 부분들로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기술적 상황만 좀 놓고 본다면은, 일단 네. 이 종목이 전저점, 그러니까 1,485원, 그리고 이번에 1,510원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률 나온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단기 수급 요인들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일단은 2,000원대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요? 2,000원 정도까지. 근데 2,000원 이요? 워낙 네. 이 종목이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음봉도 네. 많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자, 그러면 매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를 한번 타기 시작할 때 그때 매도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지, 그때 매도를 못 하시게 되면 테마주라는 것이 굉장히 또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런 또 반복적인 학습 효과를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씀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은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달 정도 있죠. 다음 달 정도에 제가 봤을 때 2,100원대에 상당히 어느 정도 저항권역대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2,000원대가 한번 돌파할 때 있죠? 2,000원대가 네. 돌파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꼭 반드시 연락 주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맥스는 2,100원대 오면은요? 예, 한 맥스는 2,100원대. 그러니까 직전 네. 고점이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1,500원대하고 1,900원대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네. 그 박스권의 직전 고점이 그 2,195원입니다. 그러니까 2,100원대예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2,1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떠한 재료로 상승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워낙 이 종목이 재료가 너무 많고 지금 어떤 그런 방향성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네. 일단 홀딩 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해서 일단은 어떤 재료로 치고 가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2,000원대 한번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삼성카드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42,750원에 30%입니다. 현재가가 36,850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10% 정도, 6개월 예. 됐어요, 산지가. 얼마요?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정도? 예. 그래, 2015년도 초반 뭐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 네.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매도할 기회가 좀 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매도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일봉상, 또 실적도 오늘 더 안 좋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나마 일봉상으로 보건 주봉상으로 보건 37,000원대 라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게 합니다. 실적을 보면 오늘 결국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0.33% 감소했다고 공시가 장 마감 후에 나갔죠. 네. 3시 이후에 나갔는데 시간외에서 보면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급락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100원 뭐 하락해서 36,500원, 650원, 750원 이 선에서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100원이니까 뭐 1%도 안 된 상황이죠. 아까쯤에 제가 상담 드릴 때 LG 생활건강 상담 드린 거 봤죠? 호실적 나오니까 장중에 시간 외에 7% 이상 급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정말 악재고 주가가 안 좋다고 그러면 주가가 밀리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밀려봐야 3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밀려봐야 36,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산 만들고 다시 제자리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2차적인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 라인 36,000원으로 보시고요.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하면 1차 목표가 4만 원 딱 잡아가지고 밴드 설정해서 매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문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70번님, 판타지오, 1180원에 비중 4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판타지오, 최근에 이제 900원대부터 1300원대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한 5%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어떤 그런 하정우 씨의 그런 영화배우 하정우 씨에 대한 소속사,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일단 단기적인 상승폭은 지금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1300원대. 일단은 60주봉선 고점에 대한, 상승폭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이 이번 연도부터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 1300원대를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800원대 올라갔어도 1255원대 맞고 떨어지고 900원대 다시 한번 1200원대 900원대 1300원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1300원대 이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단기 지금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주가 일단 가격대 1180원대 되시니까 어느 정도 지금 21선 정도 지금 1130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게 지금 5일 워낙 이제 1300원부터 지금 1100원대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저항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다음 주 정도가 돼갖고 1180원 정도 한 1200원 정도에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매수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427번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옵션 프로덕트 11만 9,600원에 비중 40%. 이 종목 오늘 상장했죠. 공모가가 5만 5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요. 청약 비율이 아마 520대 1인가 뭐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장중에 저가 9만 원 그리고 이게 시초가를 아마 11만 원에 형성을 했을 겁니다. 시초가가 11만 원에 공모가 대비해서 100% 상승한 11만 원에 형성을 해서 주가가 9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3만 1,700원까지 찍고 종가상 11만 4,500원에 뭐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전형적으로 보면 오늘 시총 뭐 1조 클럽에 바로 가입을 했죠. 시가총액 뭐 거래대금도 코스닥 1위인 상황인데 뚜렷한 방향성을 단기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11만 9,600원이면 좀 애매한 상황에 위험수를 두지 않으셨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종목 갖고 계시다고 하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10만 원 이탈 안 되면 홀딩 하시고요. 10만 원 이탈 된다 그러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태풍도 함께 온다라고 하는데 가뭄의 단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태풍만 잘 비켜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런 기본은 가치주에 투자해서 그 가치가 실현될 때 참아내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 흔들리지 않는 신념만이 어떤 그런 성공 투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대면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 차익 실현에 목적을 두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는 부분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